목차는 2022년 올해의 문제점 그리고 기상과 생육, 결실관리, 병해충 방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올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세 가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착과가 불량해서 착과가 안 된 현상,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착과 불량이랑 연관이 될 수가 있는데 총체벌레 방제가 안 됐습니다. 특이하게 총체벌레가 방제가 안 됐어요. 총체벌레 방제가 안 됨으로 인해서 수정이 안 된 현상, 그리고 수확 전에 흑색 반전병이 생겨서 점이 찍혀가지고 수확하는 대추들을 다 선별해가지고 50%, 60%, 심지어 막 70%까지도 다 곤란해서 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농가들도 있었습니다. 요 세 가지로 인해서 전체 생산량이 전년 대비 한 65%가 감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것들은 이제 왜,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될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착과 불량의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요 교재 말고 리플렛 한 장짜리 나눠드린 게 있는데요. 요 설명을 잘 해놨으니까 요거 읽어보시면은 이제 충분히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일조 부족, 개화기에 일조가 부족하다. 다들 이제 개화기 때 비가 오면은 착과가 안 되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비가 오면은 착과가 안 된다는 것은 보통 사실인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착과가 안 되는지 이거를 조금은 이제 다들 의견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물론 다 조금씩 영향이 있겠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일조 부족입니다. 햇빛이 없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꽃이 피었을 때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은 빠글빠글하게 달리는데 꽃이 폈을 때 햇빛이 없으면은 죄다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꽃이 폈을 때 광합성이 감소가 됩니다. 광합성이 감소가 되면은 탄수화물, 당을 이제 합성을 해서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화기 분할을 하고 탄수화물 축적을 하는데 그 작용이 되지 않아서 꽃이 소질이 불량해지고 낙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장마가 들면은 두 가지가 같이 와요. 낮에 비가 와가지고 햇빛이 부족해지면서 습한 그 기후가 올라오기 때문에 후덥지근합니다. 밤에 더워서 에어컨 켜야 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야간 기온이 높아집니다. 야간 기온이 높아지면은 식물이 숨을 막 헐떡거려요. 하고 숨을 크게 쉬게 됩니다. 숨을 크게 쉬면은 그만큼 에너지 소비를 촉진시킵니다. 에너지 소비를 촉진시켜서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소비를 촉진시켜서 낮에는 못 만들고 밤에는 많이 쓰고 그래서 탄수화물을 축적을 못함으로 인해서 낙과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장마기 때 두 가지가 함께 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질소 과잉. 질소를 너무 많이 주면은 질소 비료를 너무 많이 줬을 때는 세 가지의 주로 이제 영양분을 먼저 갖다 줘요. 탄수화물이라는 것을 세 가지를 키우기 위해서 먼저 그쪽에다가 쓰게 됩니다. 질소가 과잉이 되면은 줄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줄기들을 키우기 위해서 광합성한 탄수화물을 사용을 하는데 꽃과 이 줄기와 양분 경쟁이 돼서 꽃 소질 불량, 낙과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해충 발생으로 인해서 꽃이 당연히 망가지면은 수정이 안 될 수가 있겠죠. 요 네 가지로 인해서 6월달, 7월달에는 우리가 가장 기상이 안 좋은 해가 되는 게 6월달에서 7월달에 장마가 언제 오느냐. 장마가 내가 꽃이 만개를 했을 때 그때 장마가 오면은 꽃이 우수수 다 떨어진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다들 체험을 하셨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기상만 보고서 이거 기상 탓이야? 끝이야?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체를 하기 위한 방법을 제가 좀 제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총체벌레. 이 총체벌레 방제가 참 안 됐어요. 이게 올해는 특이하게 제가 총체벌레가 눈에도 잘 안 보입니다. 꽃이 수정이 안 돼 가지고 가보면은 당연히 일조 부족에 의해서 수정이 안 되는 겁니다 하고 갔더니 꽃이 다 총체 때문에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안 보입니다. 저도 이제
시력이 좀 좋은 편이라서 꽃을 보면은 이제 꽃에 총체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흰 종이에다가 탁탁 털었더니 조그만 벌레들이 톡톡톡 떨어지는데 꽃 색깔이랑 엄청 비슷하게 생겼어요. 약간 연두색이어가지고 꽃 색깔이랑 비슷해서 육안으로는 관찰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나눠드린 이제 오신 분들께 교육 재료로 그 가위랑 루페를 하나씩 다 나눠 드릴 겁니다. 회원들께 나눠 드리니까 그 루페를 이용해 가지고 꼭 꽃을 관찰을 해 주셔야 돼요. 돋보기를 보지 않으면은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얘네들이 약을 아무리 쳐도 죽지를 않아요. 희한하게 우리가 총체벌레 전문약이라고 하는 엑설트, 그리고 델리게이트, 에이팜 이런 것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걸 아무리 써도 총체벌레가 안 죽는 거예요. 왜 안 죽을까? 너무 궁금해서 총체벌레 시료를 막 채취를 해가지고 안 죽는 걸 채취해서 저기 기술원에다가 이거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꽃노랑 총체벌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대추연구소에서 이제 대추에 있는 총체벌레를 검사를 해보니까 대만 총체벌레가 거의 대다수였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꽃노랑 총체벌레가 생기더라. 참 특이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생겼는지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꽃노랑 총체벌레는 우리가 주로 사용했던 총체벌레 약으로 방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부랴부랴 농가들께 말씀도 드리다가 이래도 안 되겠다 해서 농약사들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농약사에다 연락을 드려서 대추밭에 약 쓴다고 하시면은 이 다트롤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다트롤을 추천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약을 쓰지 않고서는 다 방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추 농사를 지신 분들도 말씀을 하시기를 총체벌레 방제가 안 돼서 캡틴이라는 걸 썼더니 잘 되더라. 캡틴이 이 다트롤이랑 같은 약인데 대추에는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캡틴이라는 게 대추에는 그 다트롤이라는 거 한 가지만 등록이 돼 있어서, 그래서 그 약을 쓰신 분들은 조금 총체벌레를 잡을 수가 있었고, 그렇지 않고 엑설트, 에이팜 아니면은 뭐 램페이지 이런 것들 우리가 관행적으로 썼을 때 잘 듣던 것들이 요번에 총체벌레가 잘 죽지를 않아서 애먹었던 한 해가 됐습니다. 아마 이제 총체벌레가 있었던 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냥 착과가 안 됐구나 하고선 넘어가시고 총체벌레 약을 내가 그렇게 썼는데 총체벌레가 안 잡혔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시거든요. 근데 올해는 약제 중에서는 그거 한 가지밖에 듣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개화 중간에는 그 약을 한번 넣는 걸로 저희가 방제력을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체벌레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수확 전에 이런 점이 잔뜩 생겨가지고 60~70%가 다 이제 비품으로 말려야 될 정도로 좀 사과 나중에 반전병. 근데 저희가 요거는 작년에는 이때 주시고, 근데 요거는 기상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일조량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햇빛 아까 다 말씀드렸죠? 햇빛이 없는 상태에서 질소지비를 주면은 다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날씨를 보시면서 300평에 10kg거든요. 300평에 10kg 요소를 주게 되면 300평에 5kg 정도 질소지비를 주게 되면 화분화가 촉진됩니다. 광합성량이 많고 질소가 들어가면은 꽃눈이 튼튼해져요. 꽃눈이 충실해지기 때문에 5월달부터 추비를 공급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수정보조제 쓰게 되면은 붕산 250g을 2번 쓰는데 5월 하순 그리고 6월 중순 2회 해주시고요. 5월달에 총체벌레 노린재 방제 순지르기 하시고, 개화기 장마가 온다. 개화기에 장마가 예보됐다. 그럼 3일 전에 환상절피,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위 들고 다니면서 장마 오기 전에 3일 전에 돌아다니면서 절피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6월 하순에 총체벌레 노린재 방제, 착과 후 강무시 세균열무새 썩은병 방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7월 달에는 장마기이기 때문에 배수로 정비 등 토양 수분 관리, 그리고 착과 후 웃거름 공급,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조량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추비를 주는 것은 항상 일조량을 보시고선 주셔야 되고, 이것도 300평당 10kg를 2주 간격 3회 정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5월 달에 주는 거랑 7월 달에 주는 거랑 합쳐가지고
다 키로수를 보시면은 300평당 40kg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kg씩 4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토양 검정을 했는데 칼륨이 많더라. 칼륨이 많으면은 요소로 바꿔서 주시면 됩니다. 칼륨 NK 복합 비료를 주게 되면은 칼륨도 같이 들어가니까 칼륨을 뺀 요소로 대체해서 주시고, NK 복합 비료를 주게 되면은 마그네슘 결핍이 일어나요. 마그네슘 결핍 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주일 내로 연면 시비를 해주시고 500리터에 3kg를 넣고선 3번 정도 연면 시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2주 간격으로 하고요. 장마기 탄저병, 녹병, 역병 방제. 그리고 비대기 8월달에 칼슘 연면 시비. 칼슘은 염화칼슘 1차로 쓰시고 2차로 초산칼슘 500리터에 500g씩 2주 간격으로 칼슘 연면 시비 해주시고요. 요 칼슘이랑 마그네슘은 혼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혼용을 했을 때 약해가 잘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혼용을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인산가리라는 것을 관주 또는 연면 시비. 요거는 인산이랑 가리가 들어있는 비료입니다. 요 한 포대에 사다 놓으시고, 이거 좀 비싸요. 한 포대가. 한 포대만 사다 놓으시고, 요거를 관주를 한다. 그럼 500리터에 2kg 넣고 관주를 하시면 되고, 연면 시비를 한다. 그러면은 500리터에 500g만 넣으셔가지고 잎에다가 뿌려주시면 되는데, 일주일 간격으로 한 3회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요때는 비대기이기 때문에 그 칼륨 이온도 공급을 하고 인산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과실 성숙기에는 관수, 끝까지 관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확 전 농약 안전 사용 기준 절대 준수해 주시고, 열과 및 병과 대추 먼저 수확해 주시고요. 수확기까지 주기적인 관수인데 이거는 단수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을 이제 여름철에 주듯이 똑같이 주지 마시고 물을 줄이기는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일조량에 따라서 아니면은 그 온도에 따라서 이 증발되는 양이 다르거든요. 물이 날아가는 양이 다르니까 여름에 주는 것에 비해서 줄이긴 하지만, 아예 물을 끊게 되면은 광합성이 부족해지고, 그리고 물이 끊었다가 갑자기 물이 들어가면은 열과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물은 꾸준히 주셔야 되고, 순차적 수확 요거는 다들 아시는 거고, 마지막으로 수확 후 요소 연면 시비. 수확한 다음에 요소로 연면 시비를 하면은 양분도 이제 좀 갈무리가 되고, 그리고 요때 이제 농약도 같이 쓸 수가 있거든요. 농약도 같이 써가지고 해주시면은 내년을 위한 준비가 된다. 이거는 이제 감사비료용으로 넣어놨는데, 감사비료 자꾸 여쭤보시는데, 땅에다가 비료 주면은 지금 못 먹어요. 나무가 지금 못 먹고 내년에 먹을 건데, 질소지 비료는 휘발되기가 쉽습니다. 가스로 날아가서 없어져 버려요. 질소지 비료는. 그러니까 가을에 굳이 줘봤자 겨울철 내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감사비료는 주실 필요 없고, 주게 되면은 이렇게 연면 시비를 통해서 잎에다가 뿌려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좀 빠르게 진행을 한 것 같은데,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연락을 주셔서 저희 질문해 주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한 두 개 정도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네. 황산 마그네슘이 황산고토가 이제 이 약해가 잘 안 나옵니다. 이 단용으로만 쓰면은. 그래서 3kg 넣으셔도 충분하고요. 저희가 그걸 1kg씩 말씀을 드렸는데 1kg나 5kg, 500g이나 1kg 정도 말씀드렸었는데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그네슘 결핍 증상이 해결이 안 돼서 용량을 좀 늘렸습니다. 3kg로. 네네. 단용으로 쓰면 해가 없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오늘 이제 뜻깊은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배우신 거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항상 저희 센터에 오셔가지고 다시 여쭤보셔도 되니까, 다 어차피 이제 놓고 가시지 하나만 이제 기억해 주시고 가시고요. 그러면 교육을 이상으로 마치고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 동안 즐거운 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추재배 기술에 대한 열강을 해주신 권영준 간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